네, 국내 시장 다뤄보는 종목와의 시간입니다. 전일장 튀었던 이슈들과 함께 특징주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전에요.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시죠.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바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거래일에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의 진정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수급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일단조가 우리 순위 5위에 혜성처럼 등장했고요. 4위에는 광명전기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대 상승세 연출됐고요. 3위와 2위에는 각각 부산주공과 또 사간가였던 한창이 함께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일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은 이화전기고요. 가격 제압폭까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네, 이 중에서 먼저 우리는 한일단조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 먼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일의 주가가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또 많은 투자자들의 장바구니에 담겼던 종목인데요. 원전에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고 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서 원전 수출에 협력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원전 관련주로 분류된 광명전기는 한국 수력 원자원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식에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의 사장단은 1박 2일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한전과 또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해외 원전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방산주들도 움직였었는데요. 그중에서 방산품과 항공산업 부품을 생산하는 한일단조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어제장에서도 10% 이상 오르면서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났던 이유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방산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남북 관계의 군사적 긴장도 함께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에 한미는 맞불을 놓으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국은 서해상에서 공중 무력 시위 비행을 실시했고요. 지난 5일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북한의 군사 도발에 한미가 맞불을 놓으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한일 단조를 포함한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연일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일장에서 또 주목받았던 특징주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종목와이에서 궁금한 이야기들 끈질기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어제장 6% 넘게 급등을 했죠. 최근에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 엔터주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리오프닝 관련주를 보면 뭐 유통이라든지 화장품, 여행 관련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종목군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실적적으로 뒷받침이 된 종목군들은 많지 않다고 보시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사 같은 경우 음반의 판매량도 증가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프라인 콘서트도 확대가 되고 있고 뭐 리오프닝 기조에 따라서 외부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대학생인데 며칠 전에 대학교 축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 그 연예인들의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뭐 유튜브라든지 관련해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을 만큼 외부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MD라든지 굿즈군 같은 부분도 매출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부가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시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멤버인 나연 같은 경우에는 솔로가 이번에 나왔죠. 솔로 앨범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IP 가치가 아무래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주력 라인업인 스트레이키즈의 IP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일본에 대한 걸그룹인 뭐 니즈의 성장성도 크게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엔터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인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뭐 한국, 일본, 중국 관련해 가지고 4개 팀의 신규 아티스트가 데뷔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신인 모멘텀도 함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안에서도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을 베이스로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JYP 꼽아주셨고요. 다음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두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 되겠습니다. 3.7% 어제장 올랐고요. 최근에 뭐 원전 관련주 이벤트로 인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어제 두 가지 모멘텀이 맞불리면서 뭐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뭐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의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라든지 노르웨이 관련해가지고 러시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투 차량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자회사가 전투 차량에서 냉방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원전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었었죠. 웨스팅하우스 방안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관련주가 부각을 크게 받았습니다. 한미에 대한 원전 구체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원전에 대한 수출을 10기까지 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통해서 한미 수출에 대한 원전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핵심 기술인 감시 경보시 제어 시스템을 이제 국산화했는데 그만큼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먼저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 조금 주가가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정책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뭐 약 4년에서 5년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산업의 성장성이 우리나라에만 국한이 된다면 뭐 캐파가 좀 성장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U에서도 뭐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원전에 대한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탄소 중립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원자력이 크게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거 관련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관련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뭐 일단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테마성 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군들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탄력성이 가볍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주요 정책주로서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기 되겠습니다. 어제장 5% 넘게 올랐고요. 아무래도 테슬라 이슈로 좀 많이 급등한 부분이 있었죠.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평가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뭐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중국 봉쇄 조치도 해제가 됐고 뭐 중화권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뭐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MLCC에 대한 업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에 흔들림이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보수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성장성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5G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 모멘텀뿐만 아니라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 5조 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일단 LG이노텍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도 크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MLCC 업황에 대한 개선 여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 가시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네. 추세적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JYP 엔터테인먼트, 우리기술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세 종목 알차게 파헤쳐 주셨습니다. 각각의 투자 의견 잘 기억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때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시장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장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조금 알아볼까요? 여전히 일단 테마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뭐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시거나 아니면 관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전망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셨고요. 종목 와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